야마라 디가 디가 이하 헤이 야마라 디가 디가 이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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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티티 바블리부비부 바블루 안녕하세요, 양호중 친구들. 여러분과 자유학년제 우쿨렐레 수업을 함께하게 될 허의수 우쿨쌤입니다. 네, 교실에서 만나서 즐겁게 수업을 하면 좋았을 텐데요.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첫 수업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2학기에는 좀 더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 수업할 날도 한번 기대해봐요. 네,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초등학교 때나 방과후 수업을 통하여 기타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접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태어나서 정말 우쿨렐레를 처음 본다, 처음 연주해본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우쿨렐레 수업은 처음 시작하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할 텐데요. 배웠던 친구들은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1학기에 이어서 우쿨렐레 수업을 재수강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선생님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학기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긴 하겠지만 약간의 새로운 곡과 코드들도 좀 더 추가해서 2학기 때는 배워볼 예정이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모두 집중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쿨렐레 수업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우쿨렐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쿨렐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이제 우쿨렐레에 대해서 처음 배워보실 내용은 우쿨렐레의 유래입니다. 네, 우쿨렐레는 19세기 말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을 하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 2주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파티를 그런 큰 축제를 2주간 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리거리에서 막 음악을 즐기고 춤을 즐기고 이제 그런 축제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활약했던 악기들이 몇 개 있겠죠. 그 악기들이 주로 이제 포르투갈의 전통 악기인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악기가 브라기냐라는 악기예요. 네, 그 악기가 우쿨렐레의 시조가 되는 그런 최초의 악기인데 그 브라기냐라는 악기를 연주한 사람은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악기 소리가 너무 톡톡 튀는 막 벼룩처럼 좀 이따 이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그 하와이에서 자라는 자색나무인 코아나무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악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마누엘 누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마누엘 누네스로 우쿨렐레가 이때부터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맑고 톡톡톡톡 튀는 소리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우쿠는 벼룩이라는 뜻이고 렐레는 톡톡 튀다라는 뜻으로 합치면 어떻게 되죠? 톡톡 튀는 벼룩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서 우쿨렐레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보실 내용은 우쿨렐레의 종류입니다. 네,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기타는 우쿨렐레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기타보다 많이 작지만 나머지 3개가 우쿨렐레인데 이 3개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테너, 그 다음에 콘서트, 그 다음에 소프라노 이런 순으로 나와 있죠. 네, 크기별로 보시면 돼요. 네, 크기별로 이제 몸통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통이 크고 키가 커지면 현도 길어지겠죠. 네, 그러면 울림이 커지죠. 네, 맞아요. 악기가 커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울림이 커지고, 네, 그리고 악기가 작을수록 좀 더 울림도 작고,
그리고 현이 작아지면 그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가 나요. 네, 그래서 악기는 크기에 따라서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악기의 이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보실 것은 바디 형태에 의한 구분인데요. 그야말로 디자인이에요. 그냥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악기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형이 그냥 일반적인 형인데 이렇게 가운데 허리를 잡듯이 이렇게 그립감이 좋아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고요. 파인애플 형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의 앞에서 우쿨렐레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우쿨렐레와 구조의 명칭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악기를 꺼내서 선생님하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악기를 보시면 예쁘죠? 네, 우쿨렐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쿨렐레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몸통, 바디, 그 다음에 이 머리 헤드와 바디를 이어주는 가운데 부분을 목, 네크 부분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지만 정말 머리라는 부분은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튜닝을 직접 해서 연주하는 것까지 해보겠는데 튜닝을 할 수 있는 줄감개라는 것이 이 헤드 머리 부분에 있고요. 네, 그만큼 얘는 이제 조심조심 살살 돌려서 이 음을 맞추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목 부분에는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상현주라고 해요. 이 상현주는 이제 너트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현악기를 소리를 낼 때는 이 부분 상현주에서 너트, 영어로는 너트라고 하고요. 쭉 내려와서 이 줄이 끝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현주라고 해요. 말하자면 영어로는 새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위에서 이 끝 부분까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한 칸을 만약에 누르지 않았다면 이 소리를 다 내는 거고요. 한 칸을 눌렀으면 여기 한 칸에 해당하는 요 선 있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현주까지 두 번째를 눌렀으면 두 번째 이 지판부터 이 플랫부터 여기 끝까지 낸다고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판에는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들 보면은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돼 있죠. 네, 이 한 칸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지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판은 여러분들 보통 피아노 건반을 상상을 하시면 피아노 건반에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에 도샵도 있고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한 칸 이렇게 샵까지 다 돼 있는 거를 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칸 한 칸이 그 반음을 의미해요. 말하자면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이렇게 갑니다. 네. 나중에 타브 연주하는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몸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몸통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을 소리를 내는 이 하현주가 있고요. 이 사현을 이 네 개의 줄을 꽉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브릿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기가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는 소리를 내는데 뭐 울림 구멍이라고도 하고 사운드 홀이라고 하죠. 예, 보통 우리의 연주할 때 이 손이 이 사운드 홀 주변에 있을 때 음을 더 풍부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네, 이 소리를 내는 이 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공명이 돼서 소리를 밖으로 내겠죠.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 줄이 이제 코드표도 봐야 되고 멜로디를 보려면 이 줄이 몇 번째 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우쿨렐레를 왼손에다가 자 코드를 잡기 때문에 왼손에 헤드가 가야 돼요.
왼손에 헤드가 가고 오른손으로 이 악기를 이렇게 안게 되는데요. 줄은 이 악기에서 가장 발 쪽에 있는 발 쪽부터 1번 줄, 2번 줄 올라가는데요. 자, 발 쪽에 있는 이 줄이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코드표를 보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반대로 돼서 이 부분을 코드표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줄 번호는 어디부터 시작한다? 자, 우리의 발이 있는 쪽부터 1, 2, 3, 4층 이렇게 간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쿨렐레를 처음 만나본 친구들에게 우쿨렐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튜닝도 하고 그리고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처음 우쿨렐레를 받아오셨을 텐데요. 우쿨렐레를 보관할 때는 항상 스트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방에 잘 집어넣으시고요. 우쿨렐레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거운 차 안이나 베란다라든가 너무 습한 곳, 그런 곳은 피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악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너무 추운 것과 너무 더운 것, 너무 습한 것, 너무 건조해도 안 좋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실내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여러분, 악기 보관하는 법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즐거운 수업 시작할 테니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